영화는 모든 감각을 만족시키는 콘텐츠로 진화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영화를 보면서 맛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입맛이 자극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영화는 꾸준히 진화를 했고 이를 통해서 종합예술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영화가 왜 예술이어야 하냐?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감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감독의 이름은 에드가 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에드가 라이트의 최신 영화 베이비 드라이버에 대해서 포인트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금 들은 OST를 떠올리시면 이게 어떤 콘텐츠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를 보면서 감명 깊게 봤었던 장면이 떠올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베이비 드라이버에서는 이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에드가 라이트의 음악적 센스가 유감이 발휘가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OST를 넣는 것은 어떤 스토리나 연계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OST는 그 장면에 맞는 음악을 선곡하여 혹은 만들어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비 드라이버에서는 장면에 따른 음악 선곡을 아주 극대화시켰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음악의 줄거리를 끼워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OST, BGM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근래에 봤었던 가장 OST와 BGM을 잘 썼던 최고봉이라고 꼽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곡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BGM이 깔립니다. 그리고 그 BGM은 배경과 대사 그리고 인물의 행동에 녹아들면서 즐거움을 자아내냅니다. 이러한 설정이 가능한 이유는 주인공 베이비 자체가 청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는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에드가 라이트 감독 자체가 음악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높고 또한 음악을 가지고 노는 힘이 매우 강한 그런 감독입니다. 그의 과거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영화에 대한 견해가 뛰어나고 또한 음악을 얼마나 영화 속에서 잘 이용하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예를 들고자 합니다. 좀비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갑자기 Don't Stop Me Now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주에 맞춰서 좀비를 큐대로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은 그가 얼마나 음악을 가지고 놀 줄 아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 신작 베이비 드라이버에서 어떤 식으로 녹아들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동진 평론가님과 임준건 작가님의 영화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 카드를 눌러서 이동진, 김중영의 영화담 71편 에드가 라이트의 번뜩이는 유머와 재치, 이것을 클릭하여 봐주시기를 희망드립니다. 이처럼 에드가 라이트는 음악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는 감독입니다. 그럼 그가 작정하고 베이비 드라이버를 음악 중심의 호쾌한 오락영화로 만들었다고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드라이버는 영화적인 안목과 함께 음악적 견해가 넓은 사람이 보면 더욱더 좋아할 영화인 것이죠. 그런데 베이비 드라이버가 그렇게 신선한 영화는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온 그런 영화예요. 천재 운전사가 있고 그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고 이 두 사람이 위험에 빠졌고 들이 나오고, 물론 에드가 라이트가 스토리의 통념을 비틀어버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으면 꽤나 신선함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다음 장면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마치 모든 스토리의 중심적인 내용들이 다 복선처럼 혹은 반전처럼 보이지만은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새롭고 놀라울 만한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종합 예술 영화가 아닌 종합 오락 영화를 만들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에드가 라이트 감독은 어떤 숨겨진 메시지나 대사 혹은 사물 안에 무언가를 이렇게 담아두는, 혹은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밝히거나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베이비 드라이버는 그냥 앉아서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선곡을 죽여주게 하는 에드가 라이트라는 천재 운전기사가 모는 영화버스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관객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배경, 원하는 노래를 알아서 추천해줍니다. 또한 가는 길에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처럼 답답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어떤 의미를 넣는 시간보다 유쾌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에드가 라이트의 스타일이고, 그 스타일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영화 바로 베이비 드라이버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배츠 역을 맡은 제이미 폭스 앞에서 베이비 역할을 맡은 안셀 앵고트가 재즈를 연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 혼자 이거 보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웃었어요.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었던 이유는 제이미 폭스는 과거에 재즈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레이 찰스를 연기했었던 연기자입니다. 그럼 그의 앞에서 재즈 연주를 하는 장면을 만든 거죠. 에드가 라이트식 개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심신이 지쳐 즐거운 영화여행을 떠나고 싶은 관객이라면 극장에 들려 베이비 드라이버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베이비 드라이버 안에 나오는 음악과 장면을 매칭시키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음악적 견해가 짧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즐기지 못해서 영화를 더욱더 즐겁게 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비영역권 관객을 위해서 바디랭귀지로 오락적 요소를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비영어권은 비영어권일 뿐입니다. 음악에 대한 모든 자막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음악인지 알려주는 정도? 그 정도만 했어도 상당히 재미가 증가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음악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계속 머릿속에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막을 만드는 분이 좀 센스가 있으면 그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하나도 넣지를 않았어요. 물론 왜냐면 음악과 입모양 그리고 행동 등이 모두가 매치가 되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자막을 안 넣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어떤 음악인지에 대한 것만 조금이라도 소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 영화는 스토리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돼요.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순간 이거는 스포일러가 됩니다. 제가 리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스토리의 통념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스토리를 잘못해서 말해버리면은 에드가 라이트식의 반전, 유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스토리는 아무래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영화를 보시면서 직접 체험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비 드라이버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소개하면서
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전에 이 영화를 관람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Tequila.